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소년특강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6페이지 선거의 두 번째 시간, 아니죠. 선거의 마지막 시간, 선거제도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홀수강, 짝수강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의 오프닝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이야기, 그런 명언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워낙 정말 좋은 그런 명언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저는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 1학년 기특한 사회에서 선생님이 이 책 소개를 합니다. 책 소개를 하다가 그 책 안에 있는 그 분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다. 너무 아깝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인생, 젊음이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대 인생의 아까운 젊음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하지만 안다.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시기인 것도. 여러분 지금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가슴에 확 와닿았던 말은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너무나 사실은 더 젊은, 더 어린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고 계시죠. 그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하는 것들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참 잘했지 혹은 그때 당시에 잘 못했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젊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부러운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 지금 현재도 너무너무나 파릇파릇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잔소리가 되겠지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선거제도의 이해 중에서 66페이지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면요. 먼저 써야죠.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 선거제도의 이해 두 번째 시간. 그러면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거. 나라의 선거. 가 주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뭐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선거 들어가는 파트 처음에서도 선거의 종류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보세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중앙정부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음에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그들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구성한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겠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하고 있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원리인 거 아시죠? 민주정치의 원리. 그래서 지방정부의 그 짱하고 의회를 또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국민이 뽑죠. 국민이 중앙정부 구성도 관여하고 지방정부 구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선거,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또는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선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선거. 총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12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정말 재밌죠? 네. 조금은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더 심화시켰고요. 조금 더 격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되겠지만, 네. 좀 더 예,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 놓고 싶은 학생들은 개념 강의에서 선거 3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서 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해서 선거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린 또 옆에 요만큼 가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치르고 5년 단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5년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못 하는 거죠. 왜요? 왜? 우리나라 역사상 보니까 한 번 더 하고 하려다 보니까 독재가 나타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헌법에 탁 못 박아놨습니다. 한 번밖에 못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요. 네, 5년 단임입니다. 5년 단임. 한 번밖에 못 한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냐면 2번 중임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잘했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그렇죠? 못했으면 바꾸고 미국식 중임제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서 독재를 한 그런 역사적인 게 경험이 돼서 이 중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바로 딱 되지를 않고요. 헌법도 바꿔야 되고 또 국민적 의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여러분 뭐였죠? 소선거구제도였죠. 소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도의 뜻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거. 한 선거구에 1등한 단 한 명을 뽑는다고 해서 같은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명을 대표로 뽑는다고 해서 다수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대통령은 다수대표제일까요? 소수대표제일까요? 말도 안 되지, 소수대표제 하면. 1등, 2등, 3등, 4등이 다 대통령이 돼? 말도 안 되니까 뭐죠? 대통령도 역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사람,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의 소선거구제도 다수대표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례대표제 도입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자, 기억 안 나신다고요? 나죠. 자,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 우리는 좋아하는 후보에다가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송파구에 강남구에 천안시에 어디 갑을 어디에 출마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 한 표를 던지고요.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다가 한 표를 던지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요. 연임 제한이 없어요. 연임 제한이 없어서 지금은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시지만 김종필 전 국회의원 되셨던 분은 9번까지 국회의원 하셨고 10번째 도전했다가 안 되셨죠. 그렇죠? 네. 아무튼 9번이건 8번이건 7번이건 능력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몇 명이냐면 299명입니다. 예. 299명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299명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역구에서 245명을 뽑아요. 245명을 뽑아요. 그럼 지역구에서 245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역구가 몇 개라는 얘기일까? 245개라는 얘기지. 그치? 245개의 지역구에서 245명을 뽑는 거니까. 맞죠?
한 선거구에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을 245조각을 짝짝짝 낸다는 거예요. 조각을 다 내서 그 각각의 조각에서, 즉 그 각각의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구는 245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구가 있어요. 전국구가 바로 비례대표제 방식이죠. 전국구래,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비례대표를 몇 명 뽑아요? 54명을 뽑습니다. 54명. 여러분, 한 개 선거구에서 54명이니까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겠네요? 대선거구제겠네요? 아니죠. 비례대표제 1등부터 59등까지 뽑는 게 비례대표제가 아니죠. 정당별로 얼마만큼 인기를 얻었는지 인기투표 해보고, 여기서 인기투표 해보고 그 퍼센트의 비례해서 54명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럼 모두 선거구가 몇 개다? 246개의 선거구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기출문제 풀면요. 소선거구제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니까 한 선거구제에 한 명. 선거구가 300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비례대표제 막 옆에 있다. 그리고 보기에 선거구는 모두 300개다. 그럼 틀렸다는 거지. 301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제 전국구 1개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앙정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를 구성할 때는 몇 표를 던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 맞죠?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표, 좋아하는 정당한테 한 표.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 국회의원 선거할 때 2표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지방. 네, 보죠. 지워도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지방. 네, 여기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여기 같이 써야 되겠죠? 지방정부 구성. 지방정부는 좀 크게 써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광역하고 기초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이 뭐예요? 예, 광역이 뭐냐면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넓은 지역으로 나눈 것, 이걸 광역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앞에 있는 게 광역이고요. 뒤에 있는 게 기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여기 PD 선생님이랑 조연추 선생님은 관악구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시 관악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 된다요? 경기도 양평군 어쩌고 저쩌고. 뜬뜬뜬.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가장 앞에 있는 게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이 광자는 넓은 광. 그래서 전국을 아주 넓은 지역으로 쪼개놓고 그 지역마다 대표를 뽑는다는 거죠. 그 대표를 뽑고 그 지역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거고. 자, 보세요. 서울시는 송파구, 관악구, 노원구, 강남구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서울시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청도는 천안시, 공주시 막 해서 얘네들이 기초가 돼서 충청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평군, 구리시, 무슨 시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고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9개의 도, 6개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약간 다른 그런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중앙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담당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광역도요. 장이 있어야 되고 장이 있고 입법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마찬가지로 기초의회도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행정부는 여기 장, 광역, 자치,
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입법부는 광역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행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입법부는 기초의회라고 부르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가령 이런 식이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그렇죠? 여기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양평군수, 천안시장, 송파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 광역자치단체장 여기 서울시장하고 천안시장 있죠? 예. 레벨이 다른 거죠. 예. 여기는 분명 광역이고 천안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실제로 월급도요. 광역자치단체장은 1억에서 월급이 아니죠. 연봉은 1억에서 9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한 7,500만 원 선? 그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봉부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 좀 이렇게 권고사항 규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3,000cc 이상급의 관용차를 탈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2,800cc, 2,000cc대의 걸 타니까 여기 시장하고 여기 시장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뭐 이건 시험에 나올 거 절대 아닌데 송파구청장 있죠? 그리고 뭐 강남구청장, 노원구청장, 뭐 종로구청장 막 있습니다. 다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똑같은 레벨이죠. 급이겠죠. 그렇죠?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구의 구청장들이 조금 높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송파구청장, 강남구청장, 관악구청장, 노원구청장은 다른 구청장들보다 한 급이 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이 이상 되면 그 구청장은 조금 더 한 급수가 높다고 합니다. 예, 인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송파구, 강남구, 뭐 노원구, 관악구 이렇게 인구 많잖아요. 강서구도 들어갔었나?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하듯이 중앙정부가 하듯이 똑같이 지방정부도 행정부, 입법부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네, 그럼 볼게요. 예, 다 그어봅시다.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장은 다수대표제이겠죠. 다수대표제. 그렇죠? 가장 많은 수,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기초자치단체장도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다수대표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역자치단체장은 연임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3회까지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도 연임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했죠.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 광역의회랑 기초의회도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연임 제한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되면. 연임 제한 없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의회 볼게요. 똑같아요. 소선거구제,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입니다. 이건 둘이 짝꿍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전국을 그 광역의회 의원만큼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거기서 1등한 단 한 사람이 광역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랑 똑같아요? 입법부의 국회의원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볼게요.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라고 하는 것은 군의회, 천안시와 같은 시의회 또는 구의회와 같은 이런 기초의회의 경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 그럼 여러분 같은 말 무슨 대표제죠? 소수대표제죠. 소수대표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광역의회를 뽑을 때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그런데 기초의회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가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아주 종종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다른 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례대표. 이제 선생님이 이 표를 그려놓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앞으로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가시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연임 3회에 대해서, 그리고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가지, 이 격가지로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난 걸 보면 대통령 선거는 거의 안 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지만 그것은 다 선거제도와 버무려져서 나는 거니까, 예, 뭐 정당 명부식 1인 2표 이렇게 버무려져서 나는 거니까 꼭 우리나라 선거제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지방선거 가져다가는 무수히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근데 뭐 작년이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작년에 많이 났겠죠. 올해는 근데 올해 더 오히려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엔 그게 이슈가 됐으니까 좀 미뤄뒀다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첫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할 거, 한 사람은 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에서 몇 표를 행사할까요? 여러분 쫙 가볼게요. 짱짱짱짱 가보겠습니다. 중앙정부를 구성할 때 사람들은 몇 표를 행사했습니까? 여기 대통령한테 한 표, 그렇죠? 국회의원 할 때 좋아하는 후보, 좋아하는 정당에 한 표에서 중앙정부 할 때 3표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광역 자치단체장,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서울시장 뽑고요. 그쵸? 그리고 송파구청장 뽑습니다. 한 표 한 표 됐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의회 뽑을 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에 한 명,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한 명. 됐죠? 하나, 둘, 셋. 또 우리 구청장 뽑고 우리 구에 나온 사람의 한 명, 좋아하는 정당에 한 명. 해서 모두 몇 표? 6표가 기본입니다. 되셨습니까? 6표 이해되시죠?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우리나라 이 지방선거 6월 2일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러분 집에서 쉬었죠? 그렇죠? 그때는 1인 6표가 아니었습니다. 몇 표? 1인 8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교육감하고 교육의원까지 한 표씩 뽑았거든요. 이 선거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에서 이 6월 2일 날은 어떻게 됐냐면 1인 8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인 8표를 가져다가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서 6표, 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1인 8표. 그러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이들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 지금 한나라당 출신이죠. 그렇죠?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송파구청장 뭐 다 어느 정당 출신인지 우리가 알죠. 지역의 여러분들. 그래서 정당을 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은요. 교육이잖아요. 교육인데 그거 갖다 정치적인 이런 그걸 좀 얻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없이 작년에 여러분 지방선거에 관심 있게 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정당 공천 없이 이렇게 표시만 됐었습니다.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이렇게 표시만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표시되면 뭐 다 짐작은 하지만 아무튼 정당 공천 받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광역 단위에서만 뽑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만 선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기도 교육감을 뽑지 구리시 교육감 없죠? 천안시 교육감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교육감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로 선출한다는 것도 꼭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라 뭐 이런 걸 떠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뽑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지난 2010년 6월 2일 날은 지방선거할 때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걸 왜 같이 했는지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좋은 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선거 비용을 절약한 거지. 선거 비용 절약이죠. 한 번 선거하는데 뭐 수천억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8표 탁 행사함으로써 그냥 진짜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될 거 한 번에 착 모아서 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관심이 얼마나 커지겠어. 이번에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이번이 아니죠. 작년에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 홍보도 많이 됐었고 1인 8표제라는 걸 굉장히 많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같이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율까지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8표를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건 실제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선거에 붙여서 같이 하지 않았을 예전에는 교육감 선거하는데 투표율이 12%인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2%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대통령을 뽑는데 12%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예 다 묶어서 하다 보면 투표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정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뭐냐면 교육감, 교육위원회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건 그건 교육이라는 아주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진보니 보수니 표시가 되면서 이 지방선거에서 막 정당 공천을 받아 막 나오면서 한꺼번에 막 섞이면서 정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영향을 사실상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인 6표인데 교육감, 교육위원을 해서 1인 8표다라는 얘기, 교육감 선거에서 경당 공천 광역단위 선출한다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연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하는 지금 이 얘기는 다른 단원에서 3단원에서 시험 문제로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시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가지는 선생님은 정말 많이 3학년 정말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수능을 잘 보게 하고 1등급 맞았다고 하면 막 일어나서 박수칠 사람이지만 정치도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고 막 현실 막 신문도 막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덧붙입니다. 네, 해볼게요. 이제 연임 3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3번 했는데 그 다음에 4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게 해. 지금 잘 보세요. 국회의원은 제한 없죠. 그렇죠?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만 연임 3회 제한을 두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평등권 침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내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단임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연임 3회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이 자치단체장들이 헌법소원을 걸었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여러분 3단원 가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 사람 생각으로는 제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대통령은 왜 한 번만 하게 했을까? 우리 지난 역사가 대통령을 2번, 3번 하다가 독재로 된 역사가 있어서. 게다가 지방자치를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쪼개서 그 쪼개서 조그만 데서 1번, 2번, 3번 해보세요. 그러면 장기간 거기를 담당하게 되면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렇죠?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는 거기 예산을 쓰고 어떤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그런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3회면 연임 3회면요 여러분 4년 임기예요. 12년. 12년도 사실 근데 그보다 더 길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연임 3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3회 제한을 뒀는데 그 사람들은 3번 하고 4번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이건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내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판결 났어요. 이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임 3회 가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공무단위권을 아예 제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한 것이 아니다. 왜? 하게 했잖아. 1번, 2번, 3번 하게 했잖아요. 아예 못하게 해야지 제한이지 제한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이건 선생님들 이번에 알았습니다. 뭐냐면 3번 하고요. 1번, 2번, 3번 해서 12년 하고요. 다음번에 1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어요. 계속. 예.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1번 쉼이 있을 뿐이지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쉼이 있을 뿐이지. 이거 이상하다. 네, 아이고. 네. 근데 여러분은 이것까지는 안 알아두셔도 됩니다. 왜?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졌는지 그 이유까지는 안 알아두셔도 되는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말했던 것들이 나의 평등권, 나의 공무단위권을 침해당했어 라고 말했던 그 원인들 있죠. 이 권리들 있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면 뭐냐면 바로 기초의회. 기초의회에서 뭐를 도입했다고요, 여러분? 중선거구제. 아이고,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중선거구제. 에이, 다 잘렸네요. 구제. 도입한 겁니다. 여러분, 중선거구제 뭔지 기억나세요?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요. 기초의회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 2인 선거구제 또는 한 선거구에서 4인 뽑을 수 있는 그건 지역별로 이렇게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인 선거구제도 있고 4인 선거구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초의회에서 왜 중선거구제 도입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도입했을까? 기초의회에서. 여러분 중선거구제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작은 정당들도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한 선거구에서 1, 2, 3, 4, 5등까지 뽑으면 1등은 못 되더라도 4, 5등으로 해가지고 작은 정당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방의 기초의회만큼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소수당들도 이야기를 펼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게 어떤 파행이 벌어졌냐면 자, 2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어떤 한 지역입니다. 예. 선거구가 몇 개예요, 여러분? 4개죠, 4개. 선생님이 4개로 잘랐으니까 4개지. 예? 4개 선거구.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선거구를 4개로 잘라서요. 4개 선거구에서 1명씩 뽑았어요. 4명의 대표. 그럼 여러분 보세요. 1개 선거구에서 1명. 하는 이게 뭐죠? 소선거구제도지. 이게 소선거구제도. 이게 기존에 이랬다고. 그럼 보세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1등은 단 하나의 그 1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당이겠죠? 그쵸? A당, A당.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라도 혹은 경상도의 기초의회는 다 어떤 정당들이, 특정한 정당들이, 충청도 뭐 이런 데 특정한 정당들이 다 차지하겠더라.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아니, 그런 취지를 이제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의정 활동도 하고 그러라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뭐야? 선거구 1개지? 1개 선거구. 파란색 이거 1개예요. 전체 1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등도 되고 2등도 되고 3등도 되고 4등도 대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다 A당 출신이었는데 뭐 1, 2등은 A당이 한다고 칩시다. 근데 3등은 B당도 나오고 4등은 C당도 나오잖아. 근데 잘 봐. 얼마나 이 지방 기초의회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데 예전에는 다 우리 A당 출신끼리 으쌰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1개 선거구에서 4명 뽑는 4인 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이상한 애들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싫겠지. 나래도 싫을 거야. 내가 A당 출신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이 사람들끼리 몰래 법을 이렇게 조례를 막 바꿔가지고 2인 선거구제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 보세요. 선거구 몇 개예요? 2개. 2개 선거구에서 몇 명 뽑아요? 4명. 그럼 보세요. 1개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죠? 이것도 중선거구제는 맞죠? 그쵸? 그러면 1등하고 2등이 당선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1, 2등으로 작은 정당들 들어가겠어? 옛날처럼 똑같이 A당이 다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2명 혹은 4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2인 선거구제입니다. 4인 선거구제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2인 선거구제로 그냥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중선거구제를 함으로써 바라는 그 효과,
그 작은 정당들도 진출하게 한다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 거예요. 되셨죠? 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심화돼서 조금 들어가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죠? 좋죠, 여러분? 네. 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십시오. 선생님, 이 표를 보고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났던 그런 표입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네. 선생님이 맨날 그리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여기는 의원. 예. 시도의원. 시도의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기. 뭐 들어갈까요? 예.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시, 군, 구,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감, 여기는 교육의원. 선생님 이거 진짜 헷갈렸어요. 교육위원인지 의원인지. 이게 교육위원, 그래서 실제로 막 선거법을 막 다 찾아봤는데 교육위원이라고 해도 선거법에 나오고 교육의원이라고 해도 선거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교육위원이 의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법 살펴보면 위원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의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보세요. 이거 뭡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원을 뽑는 여기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죠. 그렇죠? 여기는요? 기초죠. 그럼 여기는요? 특별합니다. 교육에 관한 특별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단체를 뽑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이 지방선거에 붙여서 할 거냐, 지금처럼, 작년처럼 따로 떼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붙여서 했을 때는 비용을 절약하고 그렇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붙여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당의 영향을 받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붙여서 하자, 떼서 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대통령이 있고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방도요. 이 가는 행정부가 되는 거고 이 나는 입법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 군, 구의원 하는 여기가 뭐라고요? 기초의회죠. 그렇죠? 기초의회 무슨 선거구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선거구제 한다고 했지. 투표용지 한번 볼래요? 투표용지? 네. 투표용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빼서 이 옆에다 할게요. 투표용지 한번 볼게요. 이 투표용지 완전 중요합니다. 네. 땡땡 기초의회 선거. 예. 해놓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두껍게 그릴 걸 그랬다. 네, 그냥 하죠 뭐. 네. 자, 볼게요. 1-가, 1-나, 2-가, 2-나, 2-다. 그럼 보세요. 그래놓고 쭉 가가지고 쫙 가서 12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는 사람 나오고 XXX라는 사람 나오고 별표, 별표, 별표라는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세모, 세모, 세모 나오고 그다음에 찍찍찍 나오고요. 땡땡땡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어딘가 여기다가 투표를 쪽 하는 겁니다. 예, 어디다가 도장을 찍어도 돼요. 예, 좋아하는 사람. 그럼 여기 보세요. 아주 특징적인 거 있습니다. 1-가, 1-나. 2-가나 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자, 1-가하고 1-나는 같은 정당입니다. 갑당, 갑당. 2-가나 다는 같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2인 혹은 4인, 어떤 선거구제 4인까지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정당에서 내보내서 혹시 2명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잘해서 4명을 다 우리 정당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 후보 1명만 내보내겠어? 아니지. 그래서 여러 명,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선거구제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 한 정당에서 나올 필요 있어 없어? 1등한 단 1명만 뽑는데 뭐하러 우리 정당에서 2명 내보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게 해.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는 아닌데 중선거구제에서는 2명 혹은 4명까지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정당에서 2명, 3명, 4명까지 후보로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보세요. 1-가가 좋겠어. 1-나가 좋겠어. 가가 좋죠. 그렇죠? 서로 가를 차지하려고 막 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를 배분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는요. 가, 나, 다 이거 배분하는 건 정당마다 규칙이 있어서요. 뭐 어떤 정당에서는 뭐 여론조사로 하고 어떤 조사는 추첨으로 하기도 하고 정당에서 안 정해주면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알아서 뭐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여러 명.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중선거구제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 명이 한 정당에서, 이거 다 한 정당입니다.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갑당에서 2명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표는 오직 1명에게만 하는 겁니다. 이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시골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기초의회는요, 여기 면에서는요, 뭐 여기 읍에서는요, 이렇게 시에서는요, 기초의회 하는데 2명, 3명 된대요.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2명, 3명이요? 그러면 2명, 3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표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단 1명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가리는 거야.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기표는 오직 1명에게만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요? 선생님이 숨이 찹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멋있는 게 저분은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겠어요. 지금 저 입은 옷도 막 몇백만 원짜리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토크쇼에서 4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종종 그렇게 저가의 옷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은 스스로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변호사이며 뭐 시카고 대학병원 무슨 되게 높은 자리에 있고 막 그랬던 스스로도 굉장히 빛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보통 막 안 이쁘다고 막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물론 아름다운 사람들 많지만 아무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선거 문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번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였어요. 여지껏 4번 우리나라 선거 제도였습니다. 선생님 번호 빼먹었네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선거 문화.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안 좋은 거 위주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연고주의입니다. 연고주의. 연고주의. 연고주의가 뭐냐면 지연, 혈연, 학연에 꽝꽝꽝 묶여 있는 거.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같은 학교 출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지역주의 성향을 낳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뭐 사실상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막 너무 이거 어렵거나 외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안 좋은 말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누구를 뽑아도 그게 그거지 뭐 이런 거 있죠.
정치인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이것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교육감 선거할 때 투표율이 12%. 됐던 그런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50%가 안 됐던 적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다 어떤 정당을 뽑던 어떤 정치인을 뽑던 다 그게 그거지 하는 그런 실망? 거기서 온 정치적 무관심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미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경시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선생님도 놀라운데 요즘 누가 선거법 위반하면서 선거운동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선거법 위반 사범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려 45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한 경시 풍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수치로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 대해서 좋은 거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 첫 번째는 정보통신 매체의 영향으로, 두 번째는 시민단체의 영향으로. 지난 6.2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연예인들 중심으로 막 그랬었죠. 이 트위터 통해서. 스스로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 통해서 소통하고 선거하자, 투표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트위터, 또 UCC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의 가능성도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되어 가면서 여러분 이거 매니페스토 운동. 매니페스토 운동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그런 운동들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투표율도 끌어올리도록 하고 등등 이런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그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거를 불과 4시간에 배정을 하니까 선생님이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분을 가져다가 심화 강의에서 아주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문화 공부한 것 중에서 특히 지방선거제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2단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넘기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정당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